네, 안녕하세요. 과학 중점 과정 대상자 선발 업무를 맡게 된 마산 용마고등학교 교사 허영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수업에 앞서서 2학년 때 과학 중점 과정 대상자가 되면 어떠한 기본적인 과정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이 이번 주 목요일에 여러분들이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치러 학교에 등교했을 때 나가게 될 가정통신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보시면 일단 먼저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정. 이번 주 목요일에 가정통신문을 배부를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이 가정통신문 밑에 보면은 지원서라는 게 있는데 이 지원서를 절취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희망 여부가 나와 있죠. 이 희망 여부에는 선택을 하면은 지원을 하게 되면 O,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미제출이 아니라 X 표시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21일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일단은 지원서 접수를 끝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과학 중점 과정에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9월 23일 수요일까지 제출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좀 빡빡하긴 하지만 목요일에 가정통신문이 나가고 그때 거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소개서를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내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학에 대한 잠재력 혹은 과학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서를 주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4일 목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학생 평가가 되겠고요. 이거는 밑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다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평가를 거쳐서 회의를 하고 10월 9일 금요일에 대상자를 확정 짓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으로 선발은 하게 될 거고요. 평가 준거를 간단하게 가정통신문에 삽입을 했는데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이나 또 과학 선생님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 이 평가 준거가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걸.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거의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일단은 영역은 3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요. 학생 잠재력과 교과,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데 먼저 학생 잠재력은 학생 성향과 그 다음에 수학 교과, 과학 교과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잠재력을 평가할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학생 성향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면은 학생 성향이 10점 될 거고요. 100점 만점에. 그 다음에 수학이 5점, 과학이 5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은 어떤 걸 주되게 평가를 할 것이냐. 이 학생의 이공계 진로 희망 여부와 그다음에 자기 주도성 또는 책임감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총 10점 만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수학과 과학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수업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과제 해결 능력을 기준으로 5점씩
만점 5점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교과 우수성인데, 이 교과 우수성이라는 건 성적입니다. 말 그대로 내신 성적, 여러분들. 그런데 처음에 학기 초에 공지된 바로는 2학기 1차 고사까지 성적 산출을 하겠다고 계획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우리 학교의 일정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2학기 1차 고사 성적이 제외되게 됐어요. 그래서 1학기 성적으로, 1학기 수학, 과학 성적으로 점수를 낼 겁니다. 자, 이것이 각각 20점씩 되겠습니다. 성적의 점수가 좀 높은 편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라는 건데, 이 포트폴리오 말 그대로 얼마나 이 학생이 비교과 활동, 수학과학 정보와 관련된 어떤 비교과 활동들에 참여를 얼마나 했느냐를 점수화해서 총 40점의 점수를 부여할 건데, 이 중에서 먼저 체험활동, 비교과 체험활동 있죠. 이거는 김서우 선생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이 어떤 소감문이나 이런 거 제출한 걸 바탕으로 해서 점수를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교과 체험 참가 실적이 20점 되겠습니다. 자, 이거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5점, 만점 5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대회 실적이 15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40점 만점인데, 자, 이거는 9월 28일 월요일 기준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총 합을 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로 이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총 모집 정원은 45명입니다. 총 45명의 모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일단 먼저 자기소개서라는 걸 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갈 자신의 수학과학 잠재력을 어떤 항목으로 쓸지 구체적으로 적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으로 쓸지를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외에 평가하는 사항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부지런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과학, 수학, 정보 활동에 참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점수화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히 우리 학교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과 후내년 2학년, 3학년이 될 때 어떤 이거 과학 중점 학교는 일반 자연반이랑 다르게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을 총 8과목 물화, 생지, 원, 투 기본으로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과학 중점 학교라면. 그 다음에 근데 이 중에서 물화, 생지, 원은 모두 2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투는 3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은 조금 더 수월해진 형태가 됐어요. 뭐냐면 투 과목을 올해 3학년들까지는 등급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투 같은 경우 원은 등급 산출이지만 투 과목은 등급을 산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을 산출하느냐? 성취도 있죠. 여러분들 A, B, C로 나뉘어지는 성취도, 그러한 성취도만 산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훨씬 부담이 줄었다. 하지만 이렇게 투 과목을 이수하는 데 대해서 여러 대학들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 과목을 이수하고 안 하고가 대학의 합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과학 8과목을 다 이수는 하되 투 과목을 등급 산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총 4과목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반 자연반을 가든 여러분들이 과학 중점반을 가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자연반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2학년 때 수학 1, 2, 그 다음에 미적분, 그 다음에 확통, 이것들이 2학년 때 거의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일반 자연반 아이들은 사실 미적분 말고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과학 중점반도 동일한 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중점반이든 자연반이든 구분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수학은 이수를 하게 되면 되는데, 그 중에서 과학 중점반 같은 경우는 4과목을 무조건 필수로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미적분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2학년 때. 그러니까는 수학 1, 2와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편성이 되는 과목이고, 미적분은 뭐 꼭 이게 너무 하기 싫다 하는 경우에는 뭐 또 다른 어떤 수학 과목이나 아니면은 뭐 영어나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편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전원 미적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연반 같은 경우도. 그래서 크게 어떤 이 선택의 그 여부를 결정 지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 2학년 때 이미 수학 4과목이 다 이수가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필수 조건은 만족되는 상황이면서 3학년이 되었을 때 기하와 벡터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학 중점반도 조금 차이가 생기는데, 과학 중점반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하 벡터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중점반이든 일반 자연반이든 기하와 벡터를 들을 사람은 들으면 되고, 또 다른 과목을 선택할 사람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결국 수학에 있어서는 일반 자연반이나 선택의 폭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여기서는 자연반과 구분 지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만 과학 중점반으로 가는 학생들은 주로 어떤 이 상위층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대학들일수록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지금 계속 이렇게 입학처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기하와 벡터 이런 것들을 수강했을 때 조금 더 이익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전문교과 한 과목을 4단위로 편성한다. 1학기 때 2시간, 2학기 때 2시간 해서 총 4단인데, 이거가 이제 자연반의 아이들은 하지 않고 과학 중점반에만 있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고, 사실은 이 과목을 4단위로 편성해 놓은 자체가 과학 중점반 학생들이 좀 더 이론 쪽으로 가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결과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2학년이 되면은 과제연구라고 해서 과학 중점반을 가게 되면 과제연구라고 해서 3명씩 팀을 이뤄서 어떤 그 과학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연구를 진행해서 기본적으로 외부 대회나 이런 것들에 출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교내에서 운영하는 발표회에 작품을 발표해야 되는 이런 우리가 과정을 계획해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연구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 시간을 쪼개서 모든 일과를 마친 후에 저녁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일과 중에 수업 시수를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과 중에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을 여러분들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모자란 시간들은 지도교사 선생님과 지도교사와 함께 의논해서 조금씩 채워가면 되지만, 어쨌든 일주일에 2시간이라는 시간이 확보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개별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연구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를 왜 해야 되느냐? 주로 이제 입학 전형,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어떤 전형을 선택하게 될지 모르지만 과학 중점반 학생들은 이러한 연구 자체를 거의 기본적으로 하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생기부도 굉장히 아주 윤택해지고요. 생기부의 내용도 풍부해지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특별하게 했던 활동들에 추가될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연구 활동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3학년 그리고 작년, 재작년을 다 봤을 때도 3학년들이 자기소개서에 적는 내용의 거의 80% 이상이 과학 중점반에 있으면서 자신이 했던 활동들이 주를 이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막 농담식으로 과학 중점반으로 안 왔으면 대학 어떻게 갈 뻔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데는 소재거리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어떤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기회라는 게 생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과학 중점반으로 가게 되면 유리한 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거는 밑에 나오기 전에 이제 밑에 이 내용이 전문교과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해놓은 건데 전문교과는 일단 소인수로 이 편성이 되게 되고요. 한 반에 6명 내지 9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인수 과목이기 때문에 전문교과 이것도 등급을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만 산출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정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팀워크를 이루면서 자신이 해야 할 맡은 역할만 충분히 해낸다면 성취도는 기본적으로 A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다 하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나오는 내용이 전문교과를 이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가 근데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중점반에서 하는 일이 과제연구 수행인데 아까 전문교과 시간에 과제연구를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교과 시간도 같이 하면서 이 수행한 이 과제연구를 이용해서 나중에 3학년이 됐을 때 자기소개서에도 내용을 쓸 수 있고 또 생활기록부에도 이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아주 여러 방면에 걸쳐서 이익이 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과제연구에 대한 주제를 학기 초에 잡아서 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과제연구 대회에 지원서를 작성하고 계획서를 작성해서 출품을 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을 훨씬 성장해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이런 자기소개서가 풍부해지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특화연구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우리가 과제연구 외에 별도로 다양한 또 교외 대회들이 있습니다. 외부 대회들이 굉장히 종류들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그런 외부 대회들이 조금 축소된 상황이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과학, 수학, 그 다음에 정보 관련 외부 대회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희망자에 한해서 또 다른 외부 대회를 출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외부 대회에서 입상을 했을 때 교내 창의 특기상이라고 해서 교내상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런 것들도 이제 하지만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대회를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공부 시간과 그 다음에 대회를 준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1년을 조금 부지런하게 보내면 여러분들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지도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통신문을 받게 되면. 그래서 밑에 내용은 이런 과학중점학교에 대한 교육과정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 이런 과제연구나 연구과제나 동아리 활동, 과학 관련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과학중점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공계 대학 진학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면
과학이나 수학 혹은 정보에 관심이 있다면 과학 중점 과정반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걸 좀 진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